자, 값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값의 종류. 값의 종류라는 게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값의 종류에는 실행할 수 없는 계열과 실행할 수 있는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실행할 수 없는 계열과 실행할 수 있는 계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타입에는 기본적으로 뭐 숫자, 문장이 여러 가지 있다 했잖아요. 그죠? 숫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값이라 해가지고, 논리값이라는 건 true, false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는데, 객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객체. 자, 이런 것들은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1을 실행한다, 2를 실행한다, 3을 실행한다 말이 되나요? 안녕을 실행한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 true, false 실행한다 말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런 것들처럼 이런 네 가지 데이터 타입은 실행을 할 수가 없는 녀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계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함수는 실행할 수 있는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할 수 있는 계열이다. 실행할 수 있는 계열이다. 자, 그러면 요게 함수가 뭔지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 요 개념 잘 기억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래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니까 자, 콘솔 로그 해가지고 로그해서 1, 그 다음에 뭐 2 샘플 주시고 아이고 제가 자꾸 잘라내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1부터 5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출력하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갑자기 11까지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추가하다가 10 한 다음에 자, 그래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미 100번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장님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니까 야, 그 중에서 11을 추가를 해보는 거 어떻게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작성해놓은 100번 작성해놓은 코드에다가 뭐 해놓으면 되나? 그냥 11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1만 100번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또 부장님이 12 추가해달래요. 그러면 당연히 12도 100번 복사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이 야, 너가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 이거 출력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 그런 회사는 없겠지만 쉬는 직장이죠. 자, 그러면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자, 부장님이 너가 일을 잘해.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돈을 많이 주니까 이제 좀 일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볼까 해가지고 뭐 어느 날은 317, 어느 날은 갑자기 뭐 217, 막 3,000, 5,000, 6,000, 만 뭐 말도 안 되게 계속 여러 가지 숫자 출력을 하는 거를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왜냐면 그 수정사항을 계속 반영하려니까 계속 100번, 계속 100번. 근데 어느 날은 막 1000번, 2000번. 그러니까 그런 게 쓰는 게 쉽다,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요거를 좀 쉽게 출력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함수가 이제 펑션이라는 얘기죠. 펑션.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 뭐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A라는 함수를 즉 함수 이름은 이걸 함수 이름이라 하는데 이건 포맷을 외우세요. 펑션, 그 다음에 함수명,
소가로, 중가로. 다시 펑션, 함수명, 소가로, 중가로다. 근데 이제 이렇게 a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 거라면 정의하는 것과 실행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의를 했으면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바로 a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 실행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a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함수명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뭐로 짓던 상관없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명처럼 앞에 숫자 올 수 없습니다. 빼기 불가능해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영어 대문자, 그 다음에 한글 상관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한글로 안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11 출력해달라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11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함수명을 다르게 한다면 함수는 몇 개를 적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에 제한이 없어요. 자, 여기다가 뭐 얘 역할은 1부터 5까지 출력해주는 거라 할게요. 그럼 부장님이 어느 날은 야 1부터 10까지 출력하면 이거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날은 1부터 5까지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굉장히 간편하죠. 이게 함수 다예요. 그래서 함수는 정의하는 것과 실행하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자, 함수를 쓰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함수를 쓰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게 제일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함수 시작. 여기다가 컨솔 로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함수 끝.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 A 함수 C라고 해주세요. A 함수 C. 이게 뭐냐면 버전 1. 함수 버전 1. 이렇게. 이게 함수 제일 기초. 당연히 이제 이거 하려면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A 함수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행할 수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쓴다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하나 더 쓰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2번 나오는 거예요. 3번 쓰면 3번 나오는 거고요. 4번 쓰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몇 번 실행하냐에 따라서 한 번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버전 2. 함수 버전 2. 자, 과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걸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이제 여전히 많이 쓰는데,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let, 저는 let 뭐라 쓸까요? let 9구단이라 할까요? let 9구단? 아니다, 9구단 말고 let 그냥 플러스라 써볼까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는 이제 더하기라는 건데, 더하기. 자, 여기다가 함수를 원래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야. 요거를 요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변수에 넣어가지고 콘솔 로그 해가지고 A 그냥 이거 여기다 10 플러스 10이라 쓸게요. 대충.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쓰는 게 가능한데, 근데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최신 문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 A를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함수 호출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똑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쓰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적어서 넘겨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죠? 이게 함수 버전 2예요. 함수 버전 2. 그러니까 좀 더 줄여서 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플러스 함수를 이제 이곳저곳에다 이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요거를 좀 더 축약한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크마스크립트 6 버전으로 나온 건데, 실무에 가면 거의 이걸로 여러분들 도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는 얘는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를 const라고 쓰겠습니다. const. 자, 실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 버전 3 해가지고, 자, 는
소괄호 화살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로 펑션이라고 합니다. 에로 펑션. 왜 에로 펑션이냐면 요게 화살표라 해가지고 요걸 지금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게 원래 기초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점점 증가되면서 요렇게 쓰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쓰다가 요렇게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짧죠? 근데 이제 살짝의 특징이 다르긴 한데 그 특징의 디테일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동일하게 실행해주는 게 답니다. 여기 쓰면 10 나오죠. 이게 함수를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죠. 이게 이제 최신 문법이에요. 최신 문법. 이크마스크립트 6라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최신 문법을 이렇게 쓰고요. 요 세 가지 다 씁니다. 요 세 가지 여러분들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살짝의 차이, 그러니까 살짝의 어느 특정 개념에서 차이가 나타나긴 하는데 요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많이 쓰는데 실무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쓴다 하면 요걸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요 에로 펑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요거 배우면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요 모양이 이렇게 변했다가 그냥 이렇게 변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코드를 짧게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게 뭐예요? 함수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